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PBR 텍처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PBR은 어떤 뭐 이론적인 것들이나 어떤 기술적인 것들이 이야기가 좀 긴 것들이 좀 많아갖고 그런 부분은 최대한 좀 줄이고 텍처 위주로 텍처에 대해서 PBR 텍처를 어떻게 사용하고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그런 것들을 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좀 간략하게 여러분들께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PBR이라는 것은 보통 뭐 이게 이제 PBR의 약자가 이제 피지컬리 베이스드 렌더링이라는 것으로 이제 물리적인 것에 현실의 물리적인 것에 기반을 둔 어떤 렌더링 어떤 체계를 전체적인 그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그 안에는 뭐 어떤 쉐이딩 시스템도 있고 쉐이딩, 뭐 라이팅, 그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어떤 텍스처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전부 엮어서 이제 PBR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PBS라고도 안 돼요. 이제 Physically Based Shading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그 안에 이제 사용되는 이제 텍스처 부분이겠죠. 그래서 PBR 가지고 뭐 보편적으로 그냥 PBR 텍스처, PBR 뭐 재질을 쓴다라고 하는데 이제 PBR 텍스처가 이제 가장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현재 PBR은 그 아까 얘기했대로 이제 물리적 기반에 의해서 그런 그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 이제 요소가 이루어져 있다 했는데 이제 텍스처들도 예전에는 뭐 어떤 감각적으로 이제 색상이 들어가고 뭐 반사 재질을 들어간다는데 이제 PBR 안에서는 그 물리적 기반에 의해서 물론 이제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만은 물리적 기반에 의해서 어떤 그 뭐 반사 수치는 어떤 재질의 반사 수치는 이렇다. 뭐 어떤 부분은 이런 식으로 어떤 수치가 정해져 그 기준을 잡고서는 거기에 따르게 함으로써 그런 그 뭐냐 표현이 어떤 사실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정해둔 게 있습니다.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은 이 부분을 이제 서로 이제 약속을 해둔 거죠. 그래서 이를 보시면은 어떤 텍스처를 제작하는데 뭐 예를 들면 재질들이 있죠. 뭐 금속 있고 뭐 비금속이 있는데 어떤 데 RGB 값을 어느 정도 써야 하고 어느 정도 RGB 값 이상이 돼야 하고 뭐 이런 범위가 이제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지만 이 정도 범위를 썼을 때 이제 PBR 텍처에 이렇게 맞게 이제 쓴다는 거고 요즘 렌더링 이제 게임 엔진 이런 것도 이제 PBR 방식으로 갔기 때문에 그 마모셋이나 보면은 정말 이제 사실적으로 보이도록 렌더링이 이제 프로그램이 짜였기 때문에 그 텍처들도 거기에 맞게 PBR 가이드에 맞게 제작을 하게 되거나 사용하게 되면은 되게 사실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PBR 렌더링 텍처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PBR 이제 이론은 이제 약간 이제 이런 되고요. PBR 텍처를 이제 만들거나 제작하거나 어떻게 뭐 받아서 쓸 때 이거를 어떤 식으로 써야 되냐는 이제 얘기를 해볼 건데 중요한 게 PBR에서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워크플로우가 그 뭐가 두 가지가 있냐면 이제 텍처를 사용하는 이제 방식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기억해야 될 게 두 가지 있는데 이제 메탈 러프니스라는 것과 스페cul라 글로시니스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메탈인데 이게 메탈릭이란 거고 그러니까 얼마나 금속성이 있느냐와 그 다음에 러프니스 얼마나 표면이 거치냐 요게 한 세트고 그 다음에 하나 또 대비되는 게 있는데 스페큘러 반사라는 뜻과 글로시니스 얼마나 매끄럽냐의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왜 두 가지가 있느냐라고 하는데 이제 공통적인 건 이제 있어요. 일단 높이 맵, 노멀 맵, 앰비언트 맵, 뭐 그때 등도 있는데 이 두 가지가 크게 다른데 결과는 결론적으로 둘 다 같은 결과가 나요. 보여지는 건 결과가 나는데 중간에 들어가는 텍처의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 요즘 게임 엔진에서는 어떤 방식을 쓰냐면은 그 언리얼 엔진은 메탈 러프니스를 쓰고 유니티는 메탈 러프니스, 스페큘러 글로시니스 둘 다 그 재질에서 선택하는 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텍처를 다른 방식으로 둘 다 이제 넣는 게 있고 크라이엔진은 스페큘러 스무스니스라고 있는데 글로스니스랑 같은 얘기예요. 그 스페큘러 글로스니스 그 다음에 뭐 다른 엔진에서도 대부분은 메탈 러프니스가 있는데 일단은 메탈 러프니스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자 여기 옆에 금속 재질의 녹이 쓴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들어가지냐를 이제 설명 한번 드릴게요. 그 베이스 컬러가 있는데 이 베이스 컬러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여지는 어떤 색상이 전부 들어가요. 여기 이제 금속 색상이면은 여기 철 색깔 있잖아요. sRGB 뭐 이렇게 200 가까이 되는 요게 금속 부분에 들어가고, 녹슨 색깔도 들어가고, 여기 이렇게 전부 베이스 컬러 모두 들어가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모든 색상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러프니스가 있는데, 이거는 표면에 얼마나 거치느냐를 이제 그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얀색으로 하면 할수록 이 부분에 있는 금속에 있는 표면이 거칠게 돼요. 그래서 하이라이트가 이렇게 되게 퍼져 보이는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러프니스가 있고, 이렇게 검은색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러프니스 이렇게 거칠기가 줄어드니까 매끄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러프니스는 예를 들면 뭐 겉에 뭐 흙이라든가 나무라든가 뭐 갈려진 뭐 금속이라든가 깨진 부분, 그런 부분이 이제 높겠죠. 그리고 뭐 이렇게 위에 뭔가 그 매끄러운 표면에 다른 게 붙어 있다면 그 바탕이 이제 흰색이 더 짙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메탈릭이 있는데, 베이스 컬러는 RGB 컬러 색상이고, 러프니스는 그레이스케일 검은색이고, 메탈릭 역시 그레이스케일입니다. 그래서 단순하죠. 컬러, 흑백. 메탈릭은 뭐냐면, 자, 이제 색상이 들어갔으면 여기 있는, 예를 들면은 내가 구리나 철, 뭐 금은 철을 넣었으면은 얘를 금속같이 재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정하는 게 이 메탈릭에 있는 그레이스케일 값입니다. 이 검은색 부분은 말 그대로 금속이 아닌 색상으로 되게 낮춘다는 거고, 예를 들면 이렇게 높게 하면은 이 알루미늄처럼 높게 하면은 자, 금속성이 얘는 이제 금속성이 높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중간중간에 여기 보시면은 뭔가 여기 녹이 쓴 부분 있잖아요. 그럼 녹이 쓴 부분은 금속이라고 할 수 있는가? 라는 건데요. 자, 금속은 이렇게 순수 금속인 거고, 이제 녹이 쓴 거는 금속이 산화된 거라서 이제 금속성을 잃은 거야. 그러면은 얘는 비금속 같이 되는 거기 때문에 메탈릭 부분에서 낮추게 됩니다. 검은색으로. 그렇죠? 금속 위에 녹이 슬어서 그땐 녹이 붙은 거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면 그 메탈릭 하얀색 부분 위에 검은색 되는 부분, 녹슨 부분 보이죠? 이건 검은색 부분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메탈릭으로 그거를 조절하는 거여서 되게 이제 메탈 러프니스 방식은 되게 쉬워요. 모든 색상을 일단 다 넣고, 뭐 황금색이면 금색도 여기 넣고, 뭐 나무 색깔도 여기 넣고, 뭐 별의별 다 넣어요. 베이스 컬러에. 그리고 러프니스는 그 표면에 예를 들면 뭐 깎인 부분이 있거나 좀 거친 부분이 있거나 매끄러운 부분이 있으면 또 러프니스로 넣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메탈릭을 통해서 흑백 매우를 통해서 이제 금속, 비금속을 넣으면은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메탈 러프니스는 되게 직관적이에요. 그냥 흰색, 검은색으로 금속, 비금속 넣으면은 이제 된다라는 거예요. 자, 메탈 러프니스는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스페큘러 글로시니스를 이제 봐야 되는데, 글로스라 부를게요. 요거는 약간 좀 달라요. 자, 일단은 이 메탈 워크 플로어를 보셨죠? 이 부분 됐고, 여기 다시 볼까요? 메탈 베이스 컬러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검은색 그 부분이 이제 금속이 아닌 부분, 흰색 부분은 이제 금속인 부분 이래갖고, 여기 녹이 쓴 부분은 여기 보시면은 검은색이 되었고 금속성이 이제 낮아지는 거죠. 그리고 부도체는 4%의 반사를 가진다는데, 이거는 이제 RGB 값으로 치면은 한 밑에 RGB 여기 보시면은 여기 돼 있죠. 여기 일반 뭐 녹슨 금속 됐죠. sRGB 52 플라스틱도, 그러니까 비금속은 딱 잘라서 비금속은 RGB 60 이하 40에서 60, 금속은 180 이상이라 보면 됩니다. 근데 특별히 기억해야 될 거는 금 색깔이에요. 금 색깔은 이 색상을 써야 되고, 구리는 그 커퍼 250에 뭐 이래 되는 이 두 색깔만 기억하면 돼요. 나머지 금속은 모두 높은 RGB 값을 가지는 그레이스케일 값이라 보시면 돼요. 180 이상, 비금속은 60 이하에서 40 사이. 그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세세한 건 있지만은 꼭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거. 비금속은 60 이하 RGB 값, 금속은 180 이상.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PBR 재질 그 설정 텍스처의 절반은 넘어가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고, 가지고 흑백으로 표시할 때 그 강도를 잘 조절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고, 그 러프니스 방식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일반적인 부도체는 아까 얘기했죠. RGB 50 그 사이 그 이상 안 넘어가요. 그러니까 넘어가면은 좀 뭐 상관없지만은 넘어가면은 RGB 60 이상 넘어가면 비금속이라 하기엔 조금 좀 넘어가는 과한 게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쭉 이렇게 여러 가지 쭉 있는데 이렇게 뭐 보셨죠? 여기 순수 금속은 이런 식으로, 철은 한 200 정도 되는 색상으로 이제 들어가 있다. 구리 색상이면 이 정도 색상. 그래갖고 스페큘러 봅시다. 스페큘러 글로시니스. 요 부분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스페큘러 글로시니스. 요거면은 디퓨즈 값이 보면 검은색이 들어가 있죠. 아까는 컬러인데, 러프니스는 컬러인데 그 메탈릭 러프니스에서는 거기에 색상이 다 들어가 있었는데 여기 검은색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디퓨즈에. 그리고 글로시니스는 간단해요. 그 아까 러프니스의 반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반대로 뒤집으면 돼요. 그레이스케일 값에 반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매끄럽냐, 러프니스는 얼마나 거치느냐입니다. 근데 글로시니스는 얼마나 매끄럽냐이기 때문에 만약에 거친 부분은 검은색으로 하면 되고, 매끄럽게 되는 그런 금속 부분이나 뭐 표면을 잘 그런 간 부분은 글로시니스를 높게를 한다면은 하이라이트 부분이 좀 선명해 보이고, 그 거치게 되는 부분은 이제 퍼져 보이게 되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메탈릭 러프니스에서 글로시니스, 러프니스는 서로 그냥 정반대로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헷갈린 부분이 스페큘러예요. 스페큘러에 보시면은 여기에 무슨 색상이 들어가 있죠. 아까 여기에 메탈릭에서 그 금속 부분에 들어가 있던 그 요 금속 색상이 스페큘러 컬러에 따로 빠졌어요. 그 왜 따로 빠지냐, 메탈릭으로 안 하고 왜 따로 빠지냐라고 하는데, 요거는 자, 이 단어를 보세요. 디퓨즈, 그 다음에 스페큘러가 있어요. 디퓨즈가 뭐냐면, 자, 여기에 어디 갔냐, 우리가 물체에 보면은 예를 들면 사과를 들어봐. 얘는 금속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광선이 빛이 들어오고 나면은 여기서 나머지는 흡수되고, 흡수해서 다시 내뿜은 색깔이 우리 들어와서 빨갛게 되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보면 입사광이 있고 여기 들어가고 해갖고 이렇게 확산이 된 우리 색상이, 왜냐면 물체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물체의 색상을 본다는 게, 물체에 들어간 빛이 거의 약간 머금었다가 나머지는 흡수되고 나온 게 그 색상인 거잖아요. 그래서 확산을 했다는 말 때문에 그것을 이제 우리는 확산, 디퓨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퓨즈 색상은 디퓨즈 색상은 그러니까 금속은 확산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니까, 디퓨즈 색상은 물체에 머금고 다시 내뿜은 색상만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 녹슨 색깔이랑 요 중간에 되는 뭐 그냥 보통 뭐 그레이 값, 요게 이제 보이죠. 그래서 확산 색상, 비금속 색상만 우리한테 보이는 거고, 금속 색상은 디퓨즈가 아니에요. 왜 디퓨즈가 아니냐? 금속은 여기 보면은 빛이 들어왔을 때 그 물체의 표면에 받아서, 그러니까 빛이 하얀색이라 쳤을 때, 흰색 그 태양빛을 쳤을 때 물체에 부딪히고 반사된 게 우리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스페큘러라고 해요. 나머지 들어간 부분 있죠. 근데 들어간 부분이 금속은 대부분이 거의 안 들어가고 반사가 돼요. 한 70% 이상 되는 것들. 근데 이런 사과, 나무, 풀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들어갔다가 확산 색상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완전히 반사되는 게 금속에 비해 적어요. 그래서 이 반사라는 대부분이 반사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매끄러운 금속이나
뭐 그런 것들 보면은 거기에 되게 어떤 주변의 환경이 이렇게 비춰 반사되잖아요. 그죠? 되게 거울처럼 반사가 되잖아요. 매끄러운 금속이나를 보면.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온 빛 같은 것들이 잘 반사돼서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그게 금속인 거예요. 그 반사율이 높기 때문에 반사가 영어로 스페큘러예요. 스페큘러가 반사거든요. 그래서 반사돼서 오는 정도의 색상을 스페큘러 컬러로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글루시니스, 러프니스는 그레이스케일이고 디퓨즈까지 RGB인데 아까 메탈릭은 그레이스케일이었죠. 근데 스페큘러는 RGB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스페큘러 방식은 이 스페큘러 RGB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메탈릭은 그레이스케일 255까지 되는 거죠. 0에서 255. 근데 스페큘러는 RGB이기 때문에 RGB 255, 255, 250이라서 범위가 더 넓어요. 풍부하게 좀 더 표현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둘 다 결과는 같다는 거. 거의 유사해요. 유사해. 눈에 띌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속, 순수 금속의 반사는 디퓨즈에서는 빼서 그 스페큘러 맵의 RGB 값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대신에 디퓨즈에 들어가는 색상은 스페큘러에 들어가지 않아요. 이렇게 빠져 있죠. 서로 이렇게 완전히 분리된 것처럼 빠져 있죠. 그래서 디퓨즈의 여기 금속된 부분 완전히 검게. 왜냐하면 금속 스페큘러는 디퓨즈가 아니기 때문에 디퓨즈 맵에서는 검색 처리로 하는 겁니다. 여기 약간 헷갈리긴 한데 이 부분을 좀 계속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이 헷갈리긴 하는데 조금 이제 요 방식이 좀 더 풍부한 어떤 색상 컬러 범위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요거를 이제 스페큘러 보시면 이게 먼지층이라 돼 있죠. 요거는 이제 그런 아까 약간 디퓨즈 값이고 녹슨 부분도 디퓨즈 값이죠. 네, 순수 금속은 스페큘러가 높기 때문에 디퓨즈 채널에서 이제 빠져서 이렇게 검은색을 처리하는 거. 그래서 검색 처리를 한 부분이 있고 요 이제 순수 금속 색깔 어디 갔냐 여기. 그러면 순수 금속 스페큘러 색깔은 여기 철, 구리, 알루미늄, 순수한 요 금속 색상이 있죠. 요 부분을 이제 스페큘러 맵에 따로 빼갖고 맵을 넣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보시죠. 요 이제 노란색 페인트 된 게 이제 부도체 디퓨즈 색깔인 거고 요 부분이 이제 회색 빛깔 금속 색깔인 거죠. 요거는 이제 스페큘러 맵으로 이제 따로 이제 들어간다입니다. 70에서 100% 반사. 그래서 금속이냐 비금속이냐를 먼저 파악하면은 텍처를 제작하는 데서 상당히 그러니까 수월해져. 그러니까 이게 금속인지 아닌지를 먼저 이게 파악을 해야 돼요. 순수 금속이냐. 그리고 금속은 뭐 예를 들면 산화, 먼지, 뭐 때가 낀다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비금속이에요. 그러니까 녹이 쓴 것도 금속에서 파생되었지만은 그건 이제 비금속으로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뭐 그 위에 그러니까 금속 철 위에 뭐 이렇게 페인트 칠한 거 있지 않습니까? 노란색이나 그런 것들도 매끄러워 보일지라도 그건 금속이 아니에요. 순수 금속이 아니기 때문에 비금속으로 쳐야 돼요. 순수 금속은 금은 알루미늄, 철, 구리예요. 그 외에 나머지 뭐 녹이 낀다든가 뭐가 물이 위에 올라갔든가 딱지가 붙었든가 이런 거는 전부 비금속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갖고 먼지가 낀 것들 이렇게 보이시죠? 뭐 더트 이런 것들 낀 것들면 비금속으로 위에 올라가진 겁니다. 그래서 금속과 비금속, 그러니까 재질을 표현할 때 비금속, 금속의 구분을 먼저 신속하게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예시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텍처 사이트에서 PBR용 텍처들을 이제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자, 여기서 텍처들을 보면은 그 차이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 플레인 스틸을 한번 먼저 볼게요. 대부분은 여기는 메탈릭인 것 같은데, 자, 플레인 스틸. 자, 보시면 색상, 컬러 값이 들어가 있죠. 요 색깔. 그리고 노멀 맵, 그러니까 노멀 맵이랑 나머지 뭐 헤이트 맵 이런 거는 공통이기 때문에 뭐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지금 이제 딱 메탈릭이랑 러프니스 하면 돼요. 러프니스. 자, 보시면 여기 흰색, 회색으로 좀 얼룩얼룩하게 돼 있죠.
그거 보면 표면이 어떤 부분은 약간 부옇고 어떤 부분은 좀 매끄럽고 그런 거 같죠. 그죠? 표면에 얼마나 거칠기. 그러니까 이거는 노멀 맵보다, 그러니까 노멀 맵 눈에 보이는 요철을 표현한 거고, 그러니까 러프니스랑 아까 그 글로시니스는 뭐냐면은 노멀 맵보다 더 작은 수준의 미세 표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포로 싹 갈면은, 예를 들면 어떤 금속 표면을 뭐 때려갖고 구멍을 내거나 뭐 움푹 파이게 하면 노멀 맵의 표현이 돼야 되는 거지만은, 뭐 이렇게 사포 같은 걸로 싹 갈거나 뭐 이렇게 긁거나 살짝 긁거나 했을 때의 그 거칠기나 혹은 매끄러운 거는 러프니스, 글로시니스가 표현을 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메탈릭이 하얗죠? 높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메탈릭이 한 180 이상, RGB 180 이상 되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금속으로 표현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메탈릭이 적은데 러프니스가 상당히 낮은 매끄러운 표면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자, 여기 콘크리트 플로어를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아까 표면에 알비도 컬러 색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렇게 다른 어떤 반사가 보이죠. 그러니까 철이니까 다른데 이렇게 거울처럼 반사가 될 거 아니에요. 콘크리트 플로어는 보면 표면이 분명 매끄럽죠, 그죠? 컬러가 있고 여기 약간 콘크리트가 있고, 보시면 러프니스가 좀 있긴 있어요. 있는데도 보면은 표면이 되게 매끄러워요. 그러니까 금속과 비금속의 차이는 표면이 반사가 되느냐. 그러니까 금속은 메탈릭이 높으면은 이 컬러 값이 잘 안 보이게 돼요. 컬러 값보다는 이 메탈릭에 의해서 주변 환경 반사가 이제 크게 일어나요. 근데 비금속은 표면이 아무리 매끄러워도 주변 반사가 잘 안 보입니다. 이 정도의 이제 주변 반사가 보이려면 얘가 각도가 거의 뭐 제 눈하고 수평이 될 정도로 밑에서 봤을 때 돼야 돼요. 지금 하지만 표면이 매끄럽기 때문에 빛이 반사돼서 오는 게, 자, 매끄럽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왜 메탈릭이 없냐? 얘는 메탈이 아니기 때문에 메탈릭 값을 텍스처를 특별히 넣지 않아도 돼요. 근데 만약 여기 중간에 뭐 금속을 뭔가 박았다든가 하면 이 안에 하면 메탈릭 텍스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텍스처가 없이 이거는 뭐 쉐이더 상의 메탈릭 슬라이드로 조절해서 매우 낮게 책정되어 있을 거예요. 그 뭐 특별히 텍스처를 넣어도 상관없지만은 얘는 메탈릭이 필요하죠. 뭐 얘도 없어도 돼요. 근데 메탈릭 값이 이 정도다 라고 지금 텍스처를 해놨는데, 이것도 뭐 쉐이더로 그러니까 슬라이드 값으로 높여 뭐 180 이상, 200 이상 이렇게 해도 돼요. 자, 미드벌 캐슬 게이트 한번 볼게요. 보면 비금속 나무와 금속의 요 부분이 두 혼합돼 있죠. 그래, 이런 게 이제 좀 비교하기가 좀 편하겠죠. 그래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건 이제 메탈릭 러프니스 방식이에요. 일단은 그게 가장 편하니까요. 자, 알비도 컬러 값 다 들어가 있죠. 금속 색상도 들어가 있고 나무 색상도 들어가 있고, 여기 뭐 헤이템 높이 맵, 노멀 맵 빼고. 자, 러프니스 나무 부분이 러프니스가 더 높겠죠, 당연히 금속보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이라이트를 빛을 받아도 반사나 하얗게 되는 게 조금 더 금속 부분이 더 많죠. 물론 나무도 있긴 있어요. 그렇게 이런 식으로 딱 되죠. 근데 스페큘러 글로시니스 방식에 가면 요걸 뒤집으면 돼요. 간단하게 포토샵 같은 데서 인버트 하면 이제 되는 거고요. 자, 중요한 메탈릭 보세요. 나무 부분은 금속성이 낮기 때문에 메탈릭을 검게 칠했어요. 근데 단순하죠, 그죠? 금속이기 때문에 메탈릭이 높을 거냐. 금속이기 때문에 금속성이 높은 거니까 약간 좀 회색빛에 여기 반사를 해서 볼게요. 보면은 저기 중간에 보면은 저기 이렇게 기본적으로 좀 약간 높은 그레이 값으로 바탕을 깔고 약간 좀 긁힌 부분에 이런 부분은 메탈릭 수치를 하얗게 좀 더 올렸어요. 그렇게 되면은 열어봤을 때 아까 뭐 드문드문 조금 더 하얗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약간 녹이 좀 스럽기 때문에 메탈릭이 조금 좀 낮죠. 그죠? 이 정도 색상이면 한 150이나 뭐 한 중반쯤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 60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근데 한 60 될라나? 한번 받아볼게요. 아니다. 로그인 해야 되는구나.
그냥 보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비금속 같죠? 그럼에도 여전히 금속이기 때문에 나무에 비해서는 메탈릭이 월등히 높다. 요걸 이제 구분하시면 돼요. 러프 스틸, 요건 이제 중간중간에 어떤 녹이 쓴 부분이 들어가 있는 이제 금속이에요. 아직 금속이니까 환경 반사가 지금 잘 일어나고 있죠. 근데 중간중간에 들어간 부분을 보면은 보세요. 메탈릭이 낮은 부분이 있죠. 요거는 이제 녹이 쓴 부분이기 때문에 금속성이 낮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금속이었기 때문에 완전 검은색보다는 약간 짙은 회색 정도로, 그리고 러프니스에 보면은 그 아까 움푹 파인 부분은 좀 더 거칠기 때문에 조금 더 하얀색으로 높여서 거친 부분이다 라고 이제 표현이 된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겠죠? 이 부분 금속되는 부분과 이 하이라이트가 생기는 부분과 안 생기는 부분이 이제 명확히 드러나죠. 자, 이거 또 다른 비금속 바위 같은 거 볼게요. 뭐 이것도 뭐 다르지 않아요. 색상 다 들어가 있고, 여기 보면 러프니스 이제 안에 틈새가 좀 더 거친 부분이라서 좀 더 하얗게 되고, 이것도 메탈릭이 아니기 때문에 메탈릭 맵이 없어요. 뭐 있어도 상관없고, 만약 있다 치더라도 대부분은 검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되고, 가죽. 자, 가죽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메탈릭이 아니기 때문에 메탈릭이 없습니다. 매우 적거나 노멀 다 있고, 근데 여기 보면 여기 튀어나온 부분이 좀 매끄럽죠, 그죠? 이 부분은 그래서 러프니스 부분으로 보자면은 이 튀어나온 부분이 이제 매끄러워야 되기 때문에 러프니스가 낮아야 돼서 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시겠죠, 그죠? 로열 실크 패브릭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근데 메탈릭과 그 러프니스를 얘기했는데, 그러면은 얘는 메탈릭 러프니스 체계인데, 그런 스페큘러 글로시니스로는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도 쓸 수 있어요. 그 스페큘러 글로시니스 방식으로 쓰려면은, 자, 여기 알비도가 있죠. 알비도에서 보면은 이거 다 금속이잖아요. 싹 다 금속이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메탈릭 부분 있죠. 메탈릭을 뒤집어요. 그러면은 메탈릭 뒤집어요. 그러면은 여기 로그인 해볼까? 이걸 한번 받아서 제가 그 메탈릭 방식에서 그 스페큘러 글로시니스로 한번 바꾸는 법을 얘기해 드릴게요. 일단 1024짜리 요거랑 러프니스랑 그 다음에 메탈릭을 받아볼게요. 그리고 요 세 개를 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그 변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하나를 정하고 이제 그 만들 수도 있지만은, 요거를 이제 만약에 이게 그 메탈릭 러프니스 방식으로 받았다, 텍처를 받았다. 근데 나는 스페큘러 글루시니스 방식으로 하고 싶은데 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면은, 일단 포토샵에 가서 메탈릭과 러프니스 3개 텍처를 일단 가져와 볼게요. 자, 3개를 가져왔어요. 자, 이게 일단은 메탈릭 러프니스 방식이에요. 알비도 순서를 메탈릭 러프니스는 고민할 거 없어요. 여기 금속 부분이 이제 좀 거친 부분이 적은 부분이고, 안에 있는 들어가는 부분이 좀 더 거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이게 글로시니스 바꾸면 그냥 컨트롤 I로 인버터 하면 끝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죠? 간단하죠? 자, 이건 됐고, 자, 여기서 이제 스페큘러 이제 글로시니스 방식에서는 이 부분이 녹슨 부분이 디퓨즈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금속이 아니니까. 근데 이 부분은 금속인 거잖아요, 그죠? 이 부분은 이제 금속이기 때문에 디퓨즈 부분에서 디퓨즈를 말하는 거, 이제
이 알비도 이제 컬러를 이 부분을 검게 만들어 버리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간단하게 메탈릭이 있는 이 부분 있잖아요. 뒤집어요. 자, 그렇죠? 요거 검게 되는 부분. 아니면 뭐 얘를 그대로 이렇게 복사를 해서 자 이렇게 왔어요. 이제 이 부분을 검게 만들려면 여기 이제 채널에 뭐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듭니다. 자 여기에 뭐 검은색을 일단 이렇게 해놔요. 그리고 레이어 마스크에 아까 들어간 부분을 이런 식으로 해요. 아까 복사를 해요. 그러면은 볼게요. 다시 요 부분 나 검게 되는 부분 요 부분만 적용하고 싶어요. 요 동그란 데 빼고 그 아까 그 메탈릭 거를 가져와서 여기다가 가져옵니다. 그러면은 자 합치고 자 보세요. 그러면은 스페큘러 그 방식에서는 금속 부분이 디퓨즈엔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스페큘러 글루시니스의 디퓨즈입니다. 금속 부분이 검게, 비금속 부분이 남아있죠. 자, 이렇게 딱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스페큘러 맵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자, 이 부분이 요 컬러가 대충 RGB로 보면은 지금 그레이스케일 RGB 돼 있죠. 여기 보시면은 지금 64, 59 이렇게 돼 있고 이 부분은 255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철 196, 199 뭐래 돼 있죠? 이 부분을 지금 250 높다 이 말이죠. 간단하게 지금 레벨 높여서 자 이렇게 낮춰봐요. 200 하면 200 더 낮춰봅시다. 180 정도까지 이 정도로. 자 여기 보면 검은 부분은 자 60 정도 되는 것 같고 이렇게 조절했어요. 자 이게 스페큘러 맵이에요. 이게 스페큘러 맵 됐죠? 180 정도의 순수 금속에 비금속은 60 정도에 좀 이렇게 좀 뭐랄까 조금만 더 조절해 봅시다. 자, 한 40에서 50 정도 사이에 비금속 녹슨 부분 얘기하는 건 녹슨 부분. 자, 이 녹슨 부분이 이 RGB 값으로 보면은 자 보면 40, 50 정도의 비금속 부분이 되는 거고 금속 부분은 180, 뭐 170 정도 되는 거죠. 당연히 디퓨즈 맵에는 금속의 금속의 스페큘러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검은색 그리고 녹이 쓴 부분은 비금속이니까 이렇게 색상이 이렇게 남아있죠. 자 이게 스페큘러 글루시니스로 변환하는 방법입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만약에 이 금속 부분이 예를 들면은 지금 이게 순수 그거잖아요. 뭐라 해야 되나 이게 철이잖아요. 근데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다른 거 한번 찾아볼게요. 커퍼가 있나? 여기 있다. 여기 지금 황동이 있죠? 금 아니면은 황동이 있죠? 얘네들 한번 색상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얘들은 좀 달라요. 스페큘러가 아까 말한 스페큘러에서는 다 이렇게 그레이스케일 값인데 금하고 구리는 요 색상을 그대로 지켜주셔야 돼요. 요게 요 두 개지만 어차피 두 가지밖에 없지만 나머지 뭐 스페큘러 컬러로 돼 있는 것들 자 보세요. 이 두 가지가 뭐가 특별하냐면 예를 들면 앞에 이런 것들을 보면은 다 하이라이트가 하얀색이에요. 스페큘러 컬러 그래서 스페큘러 컬러 반사된 스페큘러의 색상이 그레이스케일이니까 다 하얀 거 하얗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 하얗죠. 근데 황동 그러니까 구리랑 금은 스페큘러 컬러가 그레이스케일이 아니라 색상이 있어요. 자 일단 이 알비도 색상 있죠. 메탈릭 있고 그 다음에 아까 황금 어디 갔지?
브론즈나 뭐 그 황동이나 남이나 색깔은 거의 비슷해요. 근데 골드는 보세요. 이 스페큘러 색상이 아이고. 자, 이 스페큘러 색상이 노랗죠? 그렇지 않나요? 다시 한번 볼게요. 다 지금 스페큘러 색상 보면 이 빛 반사되는 보면 다 하얗잖아요. 그죠? 이런 것 다 금속들도 다 하얘요. 이런 금속들 다 하얗게 보이죠? 이게 바로 스페큘러 컬러에 대해서 이제 좌우되는 건데 그 뭐냐 스페큘러 컬러를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얘 보세요. 커퍼 랑 브론즈 보면 색깔이 있죠? 하얀 게 아니라 여기 봤을 때 노란색이 생겨요. 노란색이랑 금도 노란색이 생기고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스페큘러 색상이 하얀 게 아니라 노란색이 생겨요. 얘네들은 스페큘러 컬러에서 표현되는 거예요. 아까 스페큘러 컬러가 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보시면은 제가 스와치를 만들었거든요. 스와치 골드, 실버, 알루미늄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나머지 뭐 티타늄, 노켈, 뭐 코발트 이렇게 좀 더 크게 볼게요. 라지 리스트 골드, 실버, 알루미늄, 철이 196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180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근데 구리 색깔은 요 색깔이고 골드는 요 색깔이에요. 이게 스페큘러 컬러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메탈릭 러프니스에서는 이 색깔이 디퓨즈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지금 스페큘러 글로시니스에서는 그 디퓨즈 맵에 그러니까 컬러 맵에 금속 색상이 안 들어가니까 금속에 스페큘러 컬러 안 들어가니까 검은색 칠하고 스페큘러 컬러에 요 색깔이 들어갑니다. 철 색깔이나 뭐 티타늄 좀 좋은 밝은 실버 이런 식으로 들어간 거예요. 금속 색상만 그러니까 스페큘러 컬러에서는 녹슨 거나 뭐 나무 색깔이나 뭐 풀, 뭐 살, 뭐 콘크리트 이런 색상은 안 들어가요. 스페큘러 컬러이기 때문에 금속의 색상만 들어갑니다. 그 외에 나온 비금속 색상은 다 여기다 디퓨즈 맵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좀 복잡한데 좀 복잡해지는데 최대한 이건 제가 여러분께 이해할 수 있게 이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스페큘러 글루시니스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스페큘러 글루시니스는 약간 조금 헷갈린 것 같아요. 이렇게 따로 이렇게 분리가 되니까 러프리스 그 메탈릭 러프리스는 그냥 컬러 색상에 다 집어넣고 러프니스는 그레이스케일, 메탈릭으로는 그레이스케일 하면은 되게 직관적이잖아요. 흰색으로 하면은 그냥 메탈릭이 높다. 검은색으로 하면은 그 메탈릭이 낮다, 금속성이 낮다라고 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그 스페큘러 글루시니스 방식은 스페큘러 컬러가 RGB라는 것 때문에 표현의 범위가 더 넓어요. 만약에 요거는 좀 다른 예시인데 여기 보면은 스페큘러 컬러가 커퍼, 브론즈 이런 황금 이런 것들이 스페큘러 컬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스페큘러 반사된 색상이 좀 특별하게 예를 들면은 붉은색이라든가 뭐 파란색이라든가 그 트리에 달리는 그 빨간색 쇠공인가 보면은 그런 색깔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페큘러 컬러가 파랗거나 뭐 좀 특별하게 좀 생겨야 되는 것들이 있으면 보세요. 좀 다른 거 보면 다 스페큘러 하얗잖아요. 근데 황금만 노란색이고 다른 것들 다 이게 하얗죠, 그죠? 좀 특별하게 뭔가 스페큘러 컬러를 좀 넣고 싶다. 이런 이제 하얀색 말고도 하면 스페큘러 컬러에 그 색상을 넣으면 약간 좀 파랗죠, 이거? 스페큘러가 약간 들어간 것 같은데 그런 걸 넣게 된다면 얘 초록색 돼 있다. 약간 좀 현실에서 잘 볼 수 없는 그 스페큘러 색상을 넣을 때는 스페큘러 글루시니스 방식이 상당히 좋습니다. 좀 메탈릭 색상으로 되어 있죠. 물론
물론 그 메탈릭 방식에서도 할 수 있는데 255 그레이스케일이라서 범위가 좀 좁아요. 그래서 표현이 약간 좀 조금 스페큘러 방식보다는 낫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제어까지에 대한 제 그 PBR 텍처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좀 마무리를 조금 하자면은, 자, 먼저 둘 다 이렇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게, PBR 텍처를 생각해야 될 게, 이게 금속이냐 아니냐를 먼저 밑바닥으로 깔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제가 표현하려고 하는 어떤 재질의 그런 그 상태를 또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금속이냐 비금속이냐, 그 다음에 표면이 매끄럽냐, 뭐가 이렇게 거치냐. 왜냐하면 어떤 자연 상태에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인위적으로 됐을 수도 있고 뭐 긁혔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해요. 두 번째로 이렇게 표면 상태를 생각하고 나서, 그다음 세 번째로는 그 위에 뭔가 인위적으로 덧붙여진 게 있느냐, 가공이 되었느냐, 어떤 뭐 스티커 딱지가 붙었느냐, 뭐 페인트가 칠해졌느냐, 그걸 생각해요. 그러면은 첫 번째에서는 비금속, 금속이 일단 확 나뉘니까 일단 쉽겠죠. 그 다음에 자연풍화 상태, 뭐 그런 녹슨 거, 뭐 이런 것들도 되면은 또 이게 나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페인트 칠이 되거나 뭐 녹이 슬어 있다든가 자연 상태에서 녹이 슬어 있다거나 하면은 그 재질이 또 이제 나눠지는 거죠. 그러니까 텍처를 이렇게 어떤 쓰거나 제작을 할 때 제일 맨 먼저는 어떤 오염 상태나 그런 것들이 없는 순수한 상태로 이렇게 텍처를 깔고, 금속이면 순수한 어떤 매끄러운 상태, 그 다음에 그 위에는 또 레이어를 깔아갖고 뭐 뭔가 거칠어졌다는가 긁혔다는 상태를 또 덮고, 그 다음에 위에 뭐 페인트, 녹 이런 것들도 하는 거예요. 노말이나 이런 것도 이제 다른 문제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이렇게 좀 더 뭔가 좀 더 개념적으로 좀 층을 나눠 갖고 둔다면은, 물론 비금속은 쉽겠죠, 그죠? 비금속은 그냥 메탈릭이 낮고 스페큘러 컬러가 그냥 전부 이제 회색빛으로 이제 낮은 그 뭐냐, 요거만 지켜주시면 돼요. 요거 어디 갔어? 여기 찾았다. 요거를 좀 가이드로 삼아서 한다면은 대부분은 되게 여러분이 원하는 그러니까 좀 사실적인 재질 표현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차이를 이렇게 이해를 이제 하시면 되겠어요. 대부분은 메탈 러프니스 방식을 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웬만 메탈 러프니스 방식을 그냥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그 글로시니스 스페큘러 방식을 이제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스페큘러 글로시니스 방식을 좋아합니다. 가지고 좀 더 그 표현이 이제 풍부해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메탈 러프니스, 그러니까 RGB, 그레이스케일이니까 되게 표현의 어떤 조절을 하기가 직관적이에요. 되게 좋아요. 이런 것들이. 물론 그 스페큘러 글로시니스도 그 이해를 한다면은 사실 뭐 결과는 둘 다 같기 때문에, 근데 용량은 그 스페큘러 방식이 좀 더 나가. 왜냐면 채널 하나가 스페큘러, 그러니까 메탈릭에 해당되는 부분 스페큘러가 RGB라서 여긴 그레이스케일이고, 근데 이제 스페큘러 방식에는 그레이스케일 값이 들어갈 수 있지만 컬러 값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RGB로 해야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용량이 조금 더 나가는, 용량이 많이 나간다는 거는 그 안에 데이터가 있다는 거고, 데이터가 더 많이 표현될 수 있다는 거는 표현이 좀 더 넓다는 뜻이겠죠. 조금 이제 이번 시즌 어려운 좀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PBR에 대한 거의 한 요게 제가 설명드린 게 요걸 이해를 한다면 PBR 전체 시스템의 어떤 제작이 되는 거에 한 80%는 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 90%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이게 다거든요. 다 뭐 텍처를 제작하고 PBR로 뭐 쉐이더를 한다라는 게 다 이거예요. 뭐 나머지 좀 특수한 용도의 뭐 좀 있지만은 대부분은 이게 거의 기본이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혹시나 제 PBR 가이드 이거를 제가 이제 이걸 한글로 다 번역했는데,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제 스스로 이해를 하려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그런데 혹시 이거를 보시고 싶은 분들은 밑에 제가 구글 드라이버로 공유 드라이버를 이제 걸어 둘 테니까 두 개거든요. 1번, 2번. 그러니까 2018년도 거 새로 개정된 그 알레고리드믹사의 그 서브스턴스 디자이너 페인터 만든 프로그램 그 회사거든요. 거기서 나온 지침이에요. 텍스처 지침을 제가 PDF 파일로 다 번역을 해갖고 물론 좀 번역이 약간 완벽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그 링크를 이제 걸어 둘게요. 그래서 보시고 여러분들 좀 PBR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되길 이제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